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정말 험난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 2024년 12월 15일 일요일 지금 오후 4시에 저희가 녹음을 시작했고요. 불과 24시간도 안 된 어제였죠. 12월 14일에 탄핵 소추에 대한 투표가 있었고 어쨌든 이게 가결이 되어서 다행히 또 저희가 험난했던 일주일이지만 그래도 그 엔딩이 나쁘진 않았다. 굉장히 좀 묵은 체증이 가라앉는 그런 엔딩이 아니었나. 물론 진짜 레이스는 이제부터 시작이지만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다. 진짜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저도 뭐 여의도에 갔었지만 진짜 거기 나와 계신 시민들 덕분에 이게 다 가능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은 어떻게 한 주간 지내셨고 또 연말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보통 이제 지금 극장에 걸려있는 영화들이 뭐 소방관이라던가 대가족이라던가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연말 영화로 채워지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연말 영화로 가져온 작품 가족들끼리 보기는 조금 힘든 서브스턴스라는 영화 가져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번 주에 대가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대쪽같이 누군가의 추천으로 서브스턴스를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되었다는 것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특별한 게스트 또 세 분을 차례차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지금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한 분이 또 지각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다루는 영화 서브스턴스, 이 영화를 저희가 다루게 된 전범이죠. 서브스턴스를 우리가 오늘 다뤄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에일리언 로물루스 에피소드 이후로 거의 4개월 만에 돌아와주신 호러영화 매니아 마라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이 녹음의 오늘의 원흉 마라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나? 마라님 어쨌든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요. 이제는 저희 방송을 오래 들어주신 선배님들도 약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마라님이 저희 방송에 나와주신다. 그럼 그 주 저희가 다루는 영화는 평소에 다루는 영화들보다 약간 좀 더 독한 그런 영화들이 많이 선정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화도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예고를 드리고요. 마라님에 이어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우리 루루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의 주적, 나의 타겟 마라 옆에 앉아있는 루루입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어제 영화를 봤거든요. 그 보고 나온 지금 시점부터 지금까지 약간 머리가 아파요. 저 지끈지끈해가지고 이따 한번 얘기 좀 신나게 해볼까요? 칼춤 춰야죠. 오 마이 갓. 아니 또 루루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아나 2 에피소드에 나와 주셨고 그때 이제 최근에 디즈니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렇게 좀 이제 디즈니스러운 가족 영화 작품에 네. 굉장히 또 호를 표하시는 분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서브스턴스를 다루는데 함께 해주게 되셔서 약간 난감하지 않으셨을까? 아니요. 좋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 영화를 안 봤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해볼 테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게스트가 세 분인데 한 분이 지금 지각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 게스트가 누구인지는 좀 이따 선물 상자처럼 또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마라님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4개월 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단 하나의 사건을 하나 꼽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좀 기승전결이 있어요. 바이오로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1월? 네, 그때 11월 말에 제가 건대 쪽으로 결혼식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시간에 좀 강박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늦는다 싶으면 시야가 확 좁아지는 게 있어요. 네. 정신을 아예 그냥 일직선으로 꼽고 보고 주변을 아예 살피지를 좀 못하는 스타일인데 앞만 보시는구나. 그때 좀 너무 애매한 시간대여가지고 막 벌써부터 심장이 조금 두근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딱 서 있어서 내리려고 이제 1바로 내리려고 딱 서 있었는데 누가 옆에서
오랜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마침 친구랑 너 혹시 막 인생의 공백기가 그 인연에 대한 공백기가 있을 때 이 사람을 잘 알아보는 편이냐 아니냐라는 화두가 한번 오른 적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알아볼 수 있는지.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이제 저는 딱히 저랑 이렇게 접점이 오래되면은 잘 기억하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거에 항상 조금 염두하는 게 있어요. 제가 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는 나를 기억하지만. 네. 근데 마침 그런 얘기를 며칠 전에 했는데 갑자기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왜냐면 난 진짜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나한테 오랜만이라고 하니까 아는 척을 했어요, 제가. 네네. 왜냐면 나는 어차피 내려서 가면 되니까 네. 그 잠깐의 시간을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어디 가세요? 이랬어요. 이게 더 이상한데? 근데 누구신진 모르지만 약간 딥해질까봐 대화가 네. 서로 약간 조금 표면적인 대화만 했어요. 왜냐면 그녀도 좀 어색하니까 사실. 서로가 되게 의식하는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안녕하고 갔어요. 저는 실제로 늦었으니까 누군지 모르고 그냥 간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헤어졌다는 거죠. 헤어졌어요. 지금? 네. 그 친구도 이제 갈 길 가고 나도 음. 이제 내 갈 길 갔는데 그러고 나서 주말 동안에는 이제 지방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방을 살펴볼 일이 없었어요. 들어오세요.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한 분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게 네. 이야기꾼이시다. 지금 딱 정말.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맞아. 그쵸. 여기까지는 석돌 씨가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들었어도 돼요. 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오늘의 지각생 저희 석돌 씨. 죄송합니다. 인사하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그럼요. 수백 번의 지각 속에서도 항상 죄송함을 느끼시는구나. 항상 죄송합니다. 항상. 이런 내 자신 너무 싫다 진짜. 저렇게 고백해버리고서 우리한테 이제 까방꺼 얻으려고. 아니, 나도 내 자신 싫어. 그러니까 내가 엘리자베스 같아 지금. 그러니까. 몬스트로 엘리자베스. 안돼. 몬스트로까지는 아직 가면 아직 안 되고요. 안 돼. 네. 어쨌든 그래서 마라님 지금 하시던 말씀. 네, 그래서 제가 가방을 살펴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에어팟이 없는 거야. 뭐야? 에어팟이 없었어요. 없어진 거예요. 없었어.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세종에 머문 이제 친구 집 결혼식장에도 전화를 해보고 제가 네. 있었을 법한 곳에 모든 곳을 다 전화를 해봤는데 없었어.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잘 잃어버리니까 내 탓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어디다 또 떨궜나 보다. 네. 근데 갑자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계속 기억을 계속 더듬었어요. 근데 그 지하철까지 내가 간 거지. 기억이. 네. 낯선 여인에게까지 제가 간 거예요. 거지. 근데 나는 분명히 넣고 가방문을 잠궜는데 라고 저는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주말 동안에 보니까 가방문이 열리고 에어팟이 없고 뭔가 수상한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었고 약간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건 소매치기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사실은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었다. 하려고 했죠. 왜냐면 그것밖에 너무 답이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뼈 아프잖아요. 에어팟을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그거 산지 얼마 안 됐었거든. 한 2년이 안 됐어. 아무튼 본전을 덜 뽑았을 때. 그래서 내가 이게 도저히 새 거를 사기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를 이제 난 자격이 없다. 이거를 들고 다닐 자격이 없다. 당연히 줄이어폰으로 넘어가야지. 그럼 쿠팡으로 바로 시켜버려. 유선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당연하지, 자기야. 유선으로 뽑고 다니다가 1년 한 시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저는- 제 값으로. 그럼요. 어제 나에게 주는 벌. 나도 그랬거든. 너도 그래야지. 근데 요새 그거 있어. 아이폰 찾기로 해가지고 에어팟 위치 확인하는 거. 근데 맞아요. 그거 포맷 시키면은 필요 없대요. 나 그럼 알아봤지. 이유가 될 수가 없네. 그렇지만 여기까지 끝일 줄 알았죠? 더 있습니다. 이건 어허. 석돌 씨도 모르는 어. 사건의 전말. 어허.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제사가 있었잖아요. 네. 시할아버님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댁에 갔어요. 네. 가가지고 이제 막 신나게 이제 막 썰을 풀었지. 막 아버님한테 막 귀여운 며느라니. 에어팟 잃어버린 거. 막 귀여워요. 썰을 풀었는데 네. 이제 온 가족이 다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사가 다 끝났어. 그러고 이제 저희가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남편의 이제 고모 가족 이렇게 또 사촌 동생들까지 다 이제 오는 제사니까 대가족이고 또. 뭔가 예. 지금 좀 쎄한데? 그래가지고
잠깐만 같이? 근데 어제 바로 이거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친척 동생이 그때 봤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미치겠다. 잠깐만. 2호선 그녀였어? 맞는 거야. 어머머? 그러니까 어머? 오랜만에 본 친구나 옛날에 스쳐 지나갔던 직장 동료가 아니라 가족이었네. 얘가 남편의 친척 동생인데 제가 잠깐만. 그러면 그 말하기 전까지도 몰랐던 거야? 몰랐어. 와. 몰랐고 와. 나 눈물이 얼굴을 나. 봤어도 못 알아봤구나. 몰랐어요. 근데 결국 근데 어쨌든 못 알아본 거 티가 나긴 났네요. 그러면. 난 다 실토했죠. 아. 다 실토를 했어. 근데 왜냐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원래 우리가 그 친척 동생을 만나는 장소는 시골 그 제사 지내는 한정돼 있으니까. 시댁에서 한정돼 있고 여기서 볼 아시잖아요. 거라는 생각을 못 알죠, 하는 알죠. 거지. 멀잖아요. 알죠. 근데 갑자기 서울 지하철 건대 입구 내리는 그 지하철 똑같은 칸에서 그 친척 동생이 역에 타서 나한테 아는 척 할 거라는 거를 일단은 그렇죠. 매치가 안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친구의 텐션이 굉장히 업 텐션이 원래가 근데 지하철에서 저한테 아는 척 할 때는 좀 약간 좀 수줍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막 그날 어제도 이제 그 친구가 실토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오랜만에 친구랑 노느라고 완전 메이크업 풀 세팅을 하고 왔다고 했는데 근데 내가 또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뭐냐면 안 돼. 너가 여기서 나한테 그 말 하면 안 돼. 이미 왜냐면 내가 가족 어른들한테 다 아니야. 그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건 내 잘못으로 에어팟을 에어팟도? 잃어버리게 난 합리화를 이미 끝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스스로 죄값을 받으셔야죠. 어디다 또 떨궜네. 그러니까 이제 자괴감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얘기, 저도 소매치기 얘기를 들었을 때 어쨌든 좀 잃어버린 거니까 저도 되게 심각하게 들었죠. 근데 한편으로는 근데 이게 조금 진짜 소매치기일까? 왜냐면 사실 그치, 내가 그치. 소매치기면 훔칠 때 조용히 훔치지 말을 걸진 않거든. 그쵸. 바람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람잡이. 모든 바람잡이가 사람이 있죠. 막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두드려 보는 거니까. 그럼 그분은 그 주리어폰 산 이야기까지 들은 거예요? 다 알죠. 다 알죠. 당연히. 나 그게 너무 굴욕적인데. 또 굉장히 민망했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러니까 아버님만 알고 있었고 이 얘기는 그 가족들 앞에서 그치. 제가 막 그렇게 재놓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건가? 그나마 그거를 물어보는 다행이네요. 거예요. 그러면 뭐 왜냐면 아버님이 저를 또 이제 세종으로 데려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고 이제 그 친구는 진짜 순수하게 자기가 그때 보지 그냥 않았냐? 보지 않았냐 이 얘기를 꺼냈을 때 저랑 이제 남편은 헐 약간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역시. 그래서 늘 스스로를 의심해야 돼. 내가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더 자격이 없다. 제가 공정하게 포청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마라님은 2년간 1년으로도 안 부족해. 될 것 같아. 2년간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리어폰을 사용하시는 걸로. 불편한데요. 그 마음이 편해. 지금 24년 말이잖아요. 27년도쯤 에어팟 한 7세대 정도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참 마음이 그래도 안 불편했었는데 갑자기 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니까 약간 허탈했다 이 말입니다. 네. 왜냐면 제가 물건을 해줄 좀 말이 없어요. 보지 마요. 저. 네. 아니 그래서 한동안 그 소매치기 나오는 그 작품들 과몰입하셨잖아요. 엄청 그래가지고 과몰입했어요. 막 자전거 도둑 이런 네오 맞아, 리얼리즘 영화 맞아. 보면서 진짜로? 네. 너무 안다고. 저 마음 너무 네. 안다고. 도둑질 당하는 영화들 이 보면서 잘못된 신념이 이게 이렇게 무섭다니까. 요즘 시국이랑 또 이게 맞닥뜨려지잖아요. 이런 근황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에피소드예요. 마라님의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 근황. 네, 좀 씁쓸하고.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연말에 아주 딱 맞는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어서 또 오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오늘 또 지각을 하신 우리 석돌님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계신지. 많이 돌아보고 있고 진짜 돌아볼 거예요. 네. 말만 하지 말고. 진짜 돌아볼게요. 또 한 해가 됐으니까 이제 제가 올 초에 나와서 버킷리스트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지킨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솔직히 말씀드려도 네. 돼요? 뭔데요? 그때도 별 기대 안 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어쩌면 예상했을지도. 아 그때 되게 유익 있게 들어주셨잖아요. 아, 유익 있게는 듣지. 근데 이제 믿지 아, 않는 거지. 그쵸. 그 부푼 어떤 아이의 그 아, 모습을 재밌게 네. 본 거죠. 저희는.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을 달래면서 그럼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좀 몸이라도 열심히 만들자. 또 시작됐네. 네, 아직 돌아보지 못한 것 아니 같은데. 바프 아니고 응. 이제 F45라는 그 운동 프로그램을 제가 시작하게 됐어요. F45? 네네. 그게 뭐예요? F45가 이제 크로스핏 같은 건데 45분 동안 해야 되는 이제 여러 유산소와 뭐 무산 그 근력 운동 이 종합된 그런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매일매일 달라요 그 프로그램이. 오마카세구나. 네, 맞아요. 지루하진 않겠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이거 하면은 되게 재밌게 할 수 있고 또 제가 운동을 좀 했었으니까 그래도 좀 잘하지 않을까?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약간 좀 고민이 되지만 일단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짧은 시간에 고칼로리를 확 소모해버리는 그런 프로그램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것도 혼자 하진 않지 않아요? 되게 막 그룹으로 하던데. 맞아요. 그룹으로 하고 그룹 안에서도 이제 같이 뭐 팀이 나눠져요. 이렇게 약간 인싸 운동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이들만 크로스핏이. 하는. 네. 네. 그래서 중간에 화이팅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이게 딱 시작할 때는 너무 어색하고 그러니까 화이팅 이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이제 화이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이거 배는 게 없어지는 거죠. 효과가 그리고- 있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온몸이 다 쑤시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시너지도 날 것 같아요. 맞아요, 옆에 맞아요. 이제 사람들 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도 한 번 더 버티는데 나라고 뭐 못하겠나 하면서 약간 버티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근데 살짝 무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나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맞아. 괜히 이악 물고 하다가 조금 뭐 다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조심히 한번 해봐요. 네. 밥으로 이어질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웃긴 게 그 석돌 씨가 하면서 저도 끊었어요. 그러니까 어머. 다른 지점인데 네.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긴 거예요. 원래 저희 동네에 없어서 해보고 싶었는데 동네에 없으니까 안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제 지금 끊은 평생 뭐 10% 할인 뭐 이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평생 10%? 네. 평생 10% 해가지고 바로 10회권 끊은 다음에 바로 했는데 일단은 운동 초보자가 할 법한 거는 사실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강도가 세더라고. 이게 어떤 위치에 타겟이 돼야지 운동이 확 되는 거를 알고서 이거를 후다다다닥 하는 거잖아요. 정신이 없이 후다다다닥. 진짜. 근데 여기에서 되게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려면은 맞지. 이게 사실은 초보자 운동을 잘 모른다고 했을 때 좀 무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가 다치거든요, 보통. 맞아 네. 맞아. 근데 약간 운태기가 왔다. 그러면 좀 추천할 만하고 운동을 좀 배운다는 개념은 좀 아닐 수도 있다. 조금 배운 다음에 가는 게 더 재밌죠. 맞을 것 그러면. 같아요. 맞아. 음.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반복되는 사이클 때문에 지루해서 안 하게 되는 게 크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때쯤 한번 해보면 좋은 운동인 것 같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확실히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근데 적응됐어요? 아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다음 날 이제 전신이 다 아프긴 한데 아. 석돌 씨는 근데 3일씩 막 하지 않나? 저도 3일 많이 할 땐 3일 하고 일주일에. 네. 그리고 보통 이틀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딱 첫째 날 그 주에 처음으로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쌓인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초반에 한 12분 버피 세트 하고 그 다음에 진짜 풀 세트로 돌리는 거를 했었거든요. 가장 강도가 높은 프로그램. 근데 버피를 할 때 너무 탈진 상태가 오니까 물을 제가 저도 모르게 벌컥벌컥 마셨다가 이게 나중돼서 본 운동할 때는 이게 물이 올라올 것 같은 흔들거리거든요. 거야. 예, 예, 그래 예. 그래. 그러니까 이 조절도 사실 물 조절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적응해 힘들었어. 나가는 네. 또 단계니까 맞아. 맞아요, 노하우가 맞아요. 생기겠죠? 또 하다 보면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속돌림도 나름 건강한 연말을 네. 보내고 계시다. 내년쯤에는 바프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내년 말 정도. 또 되게 넉넉하게 지금 잡으시네요. 얼마나 끊으신 거예요, 등록을?
아 이거요? 네. 이건 한 달 단위로 끊었고 위험해. 반년으로 끊어야 돼. 아, 석돌 이거 한 씨는. 번에? 돈을 네. 박아버려야 되는 음. 스타일이셔가지고. 맞아요, 그건 그래요. 응, 이것도 응. 할인하더라고. 할인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그거 더 하세요. 네, 한번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눈빛이 네. 흔들리는데. 몇 명씩 해요? 네. 그게 이제 그때 달라요.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네, 몇 보통 한 명? 20명? 꽤 많이 한다. 나 살짝 부담스러울 것 같아. 나는 또 성격이 인데 네. 약간 외향형? 또 엄청 외향인데 네. 또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맞아. 있는 게 기가 음. 빨리더라고. 그 계속 맞아. 사진 찍어주고 와우. 계속 왜- 그거를 찍어서 올려요. 드라이브에. 그러면 약간 비교할 운동을- 수 있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아. 오늘도 뭐 약간 오은환 이런 그런 느낌으로 그냥 내가 봤을 때 극한의 인싸 운동이 맞는 것 맞아요, 같아. 맞아요. 그냥 내향형이신 분들이거나 좀 조용하거나 혼자만의 어떤 운동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좀 안 맞는 운동인 것 같고 한번 따라가 보고 싶긴 하다. 한 번쯤 궁금하네요. 경험해 보는 네, 것은 네. 괜찮지 재밌어. 않을까? 네, 네. 재밌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루님은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또 저는 그 저번에 뭐 하나 나왔을 때 그 목이 갔죠 지금. 불과 한 2주 전이었는데 모아나 2가 네, 그때 한창 이제 달리다가 일주일 쉬었어요 지금. 쉬면서 우리 석열 씨 어떻게 알았는지 또 나를 끄집어 내가지고 지금 매주 여의도에 가서 목 터져라 제가 시위하고 그리고 좀 쉬다 왔어요. 정선에 가가지고 근데 거기가 그 웰리스 리조트여서 운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와, 오늘 운동 얘기가 되게 우와.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전 오후로 클래스 신청해서 운동도 하고 뭐 스파도 하고 마사지 받고 쉬다 왔어요. 수영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진짜 바쁘더라. 쉬러 갔거든요. 너무 바빠. 그 아침 운동 8시서 프로그램들이 쭉 있는데 막 나중에 예약 압박이 오는 거예요. 난 좀 책도 읽고 싶은데 책 한 줄을 못 읽고 너무 웰리스야. 너무 너무 웰리스야. 웰리스를 지대로 제가 하고 왔어요. 아, 좋더라고요. 다들 연말 맞이해서 좀 운동도 좀 이렇게 하시고 좀 이렇게 쉼도 스스로 좀 찾아보시고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에어팟을 잃어버린다던가 아니면 또 우리의 대통령 각하께서 시민들을 밖으로 불러낸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웰리스한 삶을 위해서 연말을 잘 보내고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선배님들은 어떤 한 주 또 보내고 계셨는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행운의 카자르님께서 1승 에피소드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표표님께서 해당 방송을 통해 가지고 넷플릭스의 왓츠 인사이드라는 작품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그거에 대한 댓글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왓츠 인사이드 저도 재밌게 봤어요. 연출도 소재도 흥미로워요. 그리고 조조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봐요. 오늘 새로운 시각으로 영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 방송 기대돼요. 라고 감사한 댓글 또 남겨주셨습니다. 조조님께는 제가 또 행운의 카자르님의 댓글 잘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저 역시도 좀 조조님이라는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방송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재미나 이런 것들을 느꼈어가지고 굉장히 보람찬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깔깔스님의 댓글은 우리 루루님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에 국회로 갔었어요. 히히. 가기 전엔 갑갑했는데 많은 시민들을 보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치만 당장 연계론 깃발이라도 들고 나가서 한국 혼자 사냐고 팀플 좀 잘하자고 하고 싶어요. 그 사이 영화 발전 기금은 없어졌더라고요.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깔깔스 우리 황깔스님께서도 화가 났다 이거예요. 화가 났다 이거예요. 계엄은 아니고 국회로 가셨다 이거예요. 저도 여의도 가서 시위를 하는 동안 정말 많은 깃발들 요즘에 응원봉과 더불어서 깃발들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밌게 저도 마음 같아서는 영화학개론 깃발을 하나 제작하고 나갈 걸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짤이 뭐죠? 이게 저 왜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깔깔스님께서 사진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혹시 나중에 댓글 통해 해주시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약간 트렌드에 뒤따라가지 못하나 봐요. 어쨌든 설명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깔깔스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추웠는데 토요일에 진짜 댓글 남겨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행운의 카자르님 댓글은 우리 석돌림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1위가 서울의 봄입니다. 시국이다 보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나 봐요. 행운의 카자르님도 또 이렇게 시국 관련한 댓글 남겨주셨는데 좀 오랜만에 나와주셨으니까 석돌림은 12월 3일에 기분이 좀 어떠셨나요?
되게 싱숭생숭하고 그리고 일단은 좀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2024년도에 일어난 일인가? 그 굉장히 과거에 그러니까 내가 근현대사를 다루는 영화 속에서만 보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도 계속 그렇고. 그쵸. 다행히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석돌림을 포함해서 전 국민들이 좀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었던 요 며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행운의 카자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는 그 제가 남겼던 댓글인데요. 그 지난번 방송에서 표표님께서 새 광고 찍었다. 언제 릴리즈가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드디어 릴리즈가 됐습니다. 해서 저희 표표님의 재미난 모습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해서 링크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티베스트라는 오토바이 광고를 찍으셨어요. 해서 유튜브 통해서 검색해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연말에 맞춰서 루돌프맨으로 이제 연기를 하시는 광고거든요. 저 봤어요. 어떠셨나요? 이런 씨배. 그 방송이 그래요. 제가 그 욕을 한 게 광고가- 아니고요. 네. 네. 시티베스트라서 그 광고에서 계속 시베 이러기 때문에 진짜 너무 길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뿌듯했어요. 광고가 그 표표 씨 얼굴을 그렇게 오랜 시간 잡아준 그 팀한테 너무 감사하고. 맞아. 다양한 그 면모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광고여서 되게 그 광고사나 그런 배우 프로필에도 쓰기에 되게 적합할 것 같아요. 표표님도 굉장히 또 잘 소화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좀 여러모로 보는 맛이 있는 그런 광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어지는 토르리님의 댓글은 우리 또 석돌림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와, 몇 년 만에 연계론 어워즈라뇨. 매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혹시 팬미팅처럼 선배와의 만남 생각은 없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감사한 댓글 남겨주셨고요. 그 연계로 이거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우리 선배와의 만남 이거. 선배와의 만남은 저희가 그 거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팬미팅이라는 표현은 좀 쑥스럽고 선배님들과 만나는 기회가 앞으로 조금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사석에서 좀 했었는데 이거는 저희는 원하는데 좀 앞으로 선배님들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좀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연계론 어워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정말 꽤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정말 예전에 했던 것처럼 각 부문대로 이제 저희가 노미네이션을 시키고 뭐 수상을 거기서 이렇게 하고 시상을 뭐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고 그냥 제 개인적인 2024년에 좋았던 영화 뭐 탑10 나빴던 영화라는 표현은 좀 잔인한가요? 어쨌든 그 좀 아쉬웠던 영화 뭐 이렇게 몇 편 선정해서 좀 연말 결산처럼 방송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기대해 주신다니까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르리님 댓글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말랑몰랑행님의 댓글은 또 우리 오늘 작전 사령관이죠. 우리 마라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서브스턴스를 봤습니다. 홍대 CGV에서 3시쯤 봤는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관객 중 한 분이 영화 끝나고 이 영화를 이 시간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본 게 웃기다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영화 후반부에 피를 뿌리는 장면은 이렇게까지 간다고? 뇌절을 하는 것 같아서 공포스럽기보다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분장도 그렇고 B급 영화 느낌이 나서 B플 정도 드릴게요.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좋아할 것 같은... 재원님 취향 저격일 것 같기도. 재원님은 뭐 아마 좋아하시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마라님이 또 굉장히 뿌듯해하시네요. 그럼요. 벌써 서브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5만 관객 들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15일 일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금일 기준으로 벌써 국내에서 5만 관객이나 모객이 되어서 사실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5만이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또 이 영화의 개봉 규모라든지 홍보 규모라든지 작품성 이런 거를 봤을 때 5만이면 굉장히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수치여서 좀 놀랍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해서 말랑몰랑행님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댓글 남겨주신 모든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2부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또 오늘 저희의 서브스턴스 저희 영화를 이거 꼭 다뤄야 된다 라고 하셨던 작전사령관 마란님께서 그
MBTI로 치면 성향이 J시거든요. 굉장한 어떤 계획가형 리더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 빨리 영화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아니에요. 영화 얘기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작전 사령관님 명령대로 2부 서브스턴스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우리 마란님께서 이 영화 꼭 다뤄야 된다라고 하셨던 영화죠. 코랄리 파르자 감독의 신작 그리고 데미 무어, 마가렛 퀄리 주연의 작품 서브스턴스 되겠습니다. 이번 주 영화학개론의 과제인데요. 일단 뭐 개봉 훨씬 전부터 뭐 포스터라든지 예고편이라든지 이런 어떤 홍보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강렬한 수사를 많이 썼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좀 욕을 먹기도 했지만 국내에서 티저 포스터에 뭐 올해 가장 개미친 영화 뭐 이렇게 아예 노골적인 수사를 써서 홍보하기도 했던 등 뭐 그랬거든요, 이 영화가. 그래서 아마 영화를 보시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뭔가 예사 영화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떤 의심들을 해오셨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다 보시고 오셨잖아요. 어떠셨는지 먼저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작전 사령관님께서 먼저 길을 트고 나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마라님 어떻게 보셨나요? 간단하게 인상 비평해 주신다면. 그 인상 비평을 한 3가지 단계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인상 비평인가요? 그래서 제가 분석 그냥 비평. 초반 그 맨 처음에 그는 피상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는 이 영화를 벌써 2번을 봤어요. 오. 영화관에서. 지금 개봉한 지 4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남편을 데리고 또 한 번 더 볼 생각인데 최종 3회를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최종인지는 모르는 마치 거죠. 석돌 씨가 위키드를 두고 아, 본 것처럼. 그러네요. 네. 위키드를 3회차 하고 네. 난 서브스턴스 3회차 하고 정말 어울리는데? 극명하게 갈리네요. 진짜 취향이. 근데 제가 원래 약간 좀 저한테 초반부에 취향 저격을 좀 당하면 네. 아주 곡간을 활짝 열고 저는 영화를 흡수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마음을 열어줬어. 마음을 네, 많이 네, 내준 상태에서 사실 본 거여서 네. 약간 좀 팬심이 좀 들어갈 수 있고 아유 그럼요. 그런 네, 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 감독님이 궁금해서 그 전작을 보고 단편도 같이 찾아봤었는데 네. 이 감독님은 뒤가 없다. 그냥 무조건 러너구나. 네. 빠꾸가 없다. 러너스 하이구나 그냥. 없으십니다. 네, 네, 네. 도파민 그래서 폭발. 진짜 네. 기세가 엄청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 요 정도 기세가 좋다. 기세가 좋다. 그리고 기세가 좋다. 이젠 숨기지도 않으시죠? 난 이 영화 벌써 2번 봤고 3번 볼 예정이다. 곡간을 활짝 열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화에 굉장히 깊게 빠져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마라님께서는 벌써 3번째 관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래. 루루님은 이 영화를 보시고 또 보고 싶으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민주주의잖아요. 그럼요. 각자의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저 여기 왜 있냐고요. 아니 제가 농담이고 재밌게 봤는데 제가 고어를 진짜 보기 힘들어하는 사람인가 봐요. 저는 제가 본제놀 볼 때 느꼈어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님. 막 살을 꿰매고 찢고 막 뜯고 나오고 막 이런 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다른 의미로 이 영화는 다세포 소녀 이후로 다세포 소녀. 와, 진짜 전설의 나갈까 영화. 고민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못 진짜로? 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 제가 이거를 막 다 몸으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 두통이 좀 와가지고 좀 중간에 고민을 많이 했던 영화고 아마 내 인생에 2번은 없을 영화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2회차 관람 때는 커플분들이 마지막 30분 정도 남기고 나가셨어요. 아마 그래서 그게 뭔가- 그 네. 몬스트로의 시작쯤 아니었을까. 맞아. 근데 이제 그 정도 보신 것도 거의 다 보신 거거든요. 맞아요. 네네. 근데 그걸 안 보고 나가시면 그 뒷모습을 내가 보면서 혹시 이걸 그러니까 이런 영화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모르고 오시는 그럼요. 분들이 있을 네.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약간 이 좀 정도일 것까지는 그치. 몰랐던 거죠. 이 정도까지의 그쵸. 영화라고 뭐 생각을 못 하셔서 그쵸. 나가신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아니 막 느낌? 썸 타고 막 오빠 오늘 우리 뭐 볼까 이렇게 하는데 서브 오빠 저게 스트레스. 뭐야? 아, 무서워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죠. 네. 저도 힘들긴 했습니다. 저도. 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3번 보실 예정인 분과 2번은 못 보겠다는 분 인상 비평 잘 들어봤고 석돌님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딱 그 반반인 것 같아요. 마라님과 루루님의 딱 반인 것 같고 일단은 되게 잔인하다고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초반부에 봤을 때는 뭐 저 정도는 뭐 그동안 영화 봐온 짬이 있는데 짬바가. 했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점점 짬바가 근데 위키드고. 네 위키되고 그래서 이제 볼수록 이제 야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이제 같이 옆에 본 분이랑 진짜로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막 진짜 무슨 몸살 날 것처럼 이렇게 막 몸을 꼬면서 영화를 보고 이제 마지막에 그 다 터질 때 그때 아 진짜 힘들다 보는 게 너무 기가 빨린다. 아까 이제 기세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진짜 저는 기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빨린다. 감독님이 네. 남의 길을 빼가는 스타일이야. 네. 그랬는데 이제 생각할수록 제가 처음에 봤던 것 정도의 강렬한 영화는 아닌 거예요. 끝까지 강렬하게 기억된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느꼈을까라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너무 그 엘리자베스한테 몰입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느끼는 고통 하나하나를 같이 진짜 4DX로 느끼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 이상으로 크게 다가온. 네, 크게 다가온 거죠. 어쨌든 좀 그래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엄청나게 길을 뺏겨가면서 영화의 결말까지 도달을 하신 이런 거 같고 석돌님께서는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루루님과 석돌님의 의견은 좀 더 가까운데 저는 원래도 유명하지만 공포 영화를 잘 못 본단 말이죠. 잔인한 것도 그렇고. 근데 호러 영화에도 여러 서브 장르가 있잖아요. 뭐 오컬트 호러가 있고 슬래셔 호러가 있고 주인공들의 나이대에 따라서 하이틴 호러가 될 수도 있고 뭐 유령 들린 집을 배경으로 한 하우스 호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번에 여실히 느낀 건 내가 호러는 다 싫어하지만 특히 바디 호러에 굉장히 취약하구나. 왜냐면 본격 바디 호러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옛날에 크레넨버그의 플라이 같은 경우 몸이 이제 파리로 변해가는 남자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아로노프스키 감독님의 블랙스완 같은 경우 그것도 바디 호러적 측면이 중간에 살짝 있잖아요. 저는 병원에 가도 제가 주사 맞는 걸 못 보기 때문에 스스로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거에 연속이란 말이에요. 서브스턴스는 또 생각나 버려. 그래서 나랑 바디 호러는 정말 상극이구나 이런 걸 느꼈지만 그래도 마라님께서 어떤 부분에 그렇게 매혹되셨는지는 알 것 같다. 이 영화의 연출이라던가 편집이라던가 촬영이라던가 분장이라던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느껴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땐 영화가 만듦새 훌륭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다만 각본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이 영화의 각본이 굉장히 노미네이션도 됐다고 들었거든요. 상 받은 거 아니에요? 아예 상을 수상했나요? 근데 저는 칸느 영화제에서 좋은 각본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저는 오히려 촬영이나 편집 같은 테크닉적인 측면으로 끝까지 몰아붙인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전에 정말 간단하게만 내용 설명을 드리면요. 영화가 시작을 하면 직부감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영화의 거리에 가면은 이제 안 가보신 분들도 대충 아시겠지만 바닥 보도블럭에 정말로 유명한 그 영화인들의 이름을 적어서 또는 영화 속 캐릭터들의 이름도 적더라고요. 적어서 이제 그 별 모양으로 동판을 제작해가지고 딱 기념하는 그런 거리가 있잖아요. 스트리트 오브 페임인가요? 뭐 어쨌든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엘리자베스 스파클이라는 이름의 동판이 새겨지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오프닝이 굉장히 영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로 그냥 함축적으로 이 주인공의 상태를 쫙 보여주는 거죠. 그 엘리자베스 스파클이라는 배우가 유명세를 얻어서 이 길거리에 동판도 제작이 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깨끗하고 깔끔하고 영광스러웠던 동판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동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지만 이제는 슬슬 이 여자 누구였지? 어디 나온 여자였는데 이렇게 좀 무시 아닌 무시를 하면서 지나가고 종국에는 거기다가 누군가가 햄버거까지 쏟게 되면서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를 만들고 이 동판을 떠나잖아요. 그게 이 영화의 오프닝인데 그게 딱 이 주인공인 엘리자베스 스파클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은유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미 무어가 연기하는 엘리자베스 스파클은요, 왕년에 정말 엄청난 스타 여배우였지만 지금은 속된 말로 나이를 먹고 약간 한물간, 이 업계에서 특히 여배우는 나이를 먹는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리스크를 현실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리스크를 이미 떠안아서 이제는 그냥 은퇴를 좀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유명세도 이제 다 지나갔고 그나마 갖고 있던 이 에어로빅 쇼도 잘릴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나의 전성기는 이제 끝이 난 건가? 라고 여기고 있던 와중에 서브스턴스라는 물질을 접하게 됩니다. 이 물질이 뭐냐? 당신을 더 좋은 버전의 당신으로 바꿔주는 약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은 돼 있는데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이 서브스턴스를 주사 맞게 되면 일단 몸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은 하나인데 영혼은 하나인데 물리적인 몸이 두 개가 되는데 하나는 원본, 엘리자베스 스파클의 원본, 늙은 몸이 있는 거고요. 젊은 몸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최고 버전의 엘리자베스 스파클인 거죠. 근데 이제 규칙이 뭐냐? 이 몸과 저 몸을 왔다 갔다 해야 돼. 그 젊은 버전의 몸만 평생 취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구버전에 나,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신버전에 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계속 신경 안정제를 투여해 줘야만 이 신버전의 몸을 또 누릴 수가 있다. 이런 또 규칙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칙이 소개될 오프닝 즈음에 모든 관객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저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고요.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그렇게 젊은 몸을 취해서 수라는 정체성으로 이제 또 새로운 스타가 되는데 역시나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파국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을 전체가 이 영화가 다 보여주고 있고 뭐 더 세부적인 부분에서 주제의식들을 많이 발굴해낼 수 있겠지만 그냥 크게 봤을 때 대충 봤을 때는 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그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구나 뭐 이런 것들을 또 떠올리게 하는 영화로서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번 영화를 정말 재밌게 보신 분이 약간 리드를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가 계속 총대 매는 건가요?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저희의 전두광이 되시는 겁니다. 좀 부담스러운데? 일단 마라님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일단 하이 컨셉이 굉장히 강한 작품이잖아요. 네. 바디 호러로서 구버전의 몸과 신버전의 몸을 하나의 정신으로 공유한다, 향유한다. 이 하이 컨셉이 굉장히 강렬하게 설정되어 있는 작품이라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설정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설정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주제의식과 어떤 코어까지 다 함축적으로 활용되는 설정인 것 같아가지고 아까 각본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오히려 각본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의 어떤 신선함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너는 기억해라. 너는 하나다. 그리고 활성제, 안정제, 교체 그리고 이제 종료는 한 번 나왔지만 이 룰 안에 있는 모든 장치가 각본 안에서 한 번씩은 더 꼰 상태로 쓰여져요. 꼰 상태로? 네, 그러니까 초반에 이 엘리자베스가 이거를 다 쓰고 순차적으로 쓰잖아요. 활성제, 안정제, 교체 이런 걸 다 쓰고 이게 한 번 이제 욕망이 뒤틀리면서부터 사실은 한 번씩 더 쓴다는 거죠. 활성제, 안정제, 교체 이런 거를 자신의 욕망이 좀 뒤틀린 상태에서 이걸 한 번씩 더 쓰면서 그러니까 과사용하게 되면서 네, 과사용하게 되면서 이거는 이 룰과 금기가 잘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영화에 되게 많은 오마주들이 들어 있다고 저는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예를 들면 이제 그 에어로빅 그 방송국 복도는 또 샤이닝을 완전히 이제 그걸 오마주한 복도 씬이 있는 거고 그 바닥 카페트부터 네, 카페트. 이제 그리고 뭐 2002 스페이스 오디세이 음악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뭐 이미지도 막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막 무지갯빛으로. 맞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몽타주 그걸 활용할 때는 레퀴엠 생각이 나고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님
그리고 어떤 그 바디오러적인 면을 봤을 때는 플라이나 뭐 비디오 드롬이나 엑시스텐스처럼 이제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님도 생각이 나고 존 카페터 감독님도 생각이 나고 근데 사실 이런 게 저는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었던 게 이게 사실은 다른 감독님들의 다른 작품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영화는 자기 게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져왔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저는 이 영화는 뭔가 오히려 자기 게 있기 때문에 거장들의 좋은 지점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개성으로 버무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느끼셨나? 일단 저는 보면서 샤이닝이랑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캐치 안 하기가 오히려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말씀해주신 뭐 크레넨버그의 작품들이나 존 카페터의 작품들 그런 선배 작품들은 워낙 바디호러로서 공고히 선배로서 이미 공고히 잡혀 있는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참고 안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레퍼런스가 너무 튀어나와서 몰입을 깨는 경우는 자기만의 것이 없이 너무 그 유명한 원전의 어느 것만 가져와서 붙였을 때 우리가 느끼는 소격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다만 이제 타란티노가 잘 해내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명백히 자기의 것이 있는데 기존 선배들 작품의 문법이나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걸 티를 내면서 막 갖고 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작품 서브스턴스는 좀 타란티노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았나라고 느껴서 보는 내내 뭔가 이건 너무 그 영화 따라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은 저도 별로 안 들었던 것 같고 오히려 이 감독님의 어떤 영화적 취향이나 식견이 굉장히 명확하구나 명백하구나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풍부하게 느껴지는 측면은 그 점에서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뭔가 약간 좀 찾아내는 재미가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서 제가 보이는 영화들이 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들의 영화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저한테는 좀 더 이제 마음을 더 이제 열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하이 컨셉적인 설정까지도 너무 좋았고. 설정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젊음 그리고 아름다움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은 너무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욕망이고 본능이죠. 지금까지 뭐 소설, 연극, 영화 어떤 예술 매체 플랫폼을 다 거쳐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온 또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한해서만 보자면 조금 구태의연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처음에 같이 화장실에서 이제 있다가 그러니까 일주일씩 있다가 이제 한 명 화장실에 누워 있고 수랑 엘리자베스 사이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수가 그 창고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 보일 때는 이제 아예 창고에 넣어놓는 거죠. 손님도 오고 하니까. 네, 손님도 오고 하니까 자기도 보기 싫고. 그리고 뭐 엘리자베스는 엘리자베스 입장에서 보기 싫을 것 같고 수는 수 입장에서 보기 싫을 것 같고.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저는 그 전까지는 이 두 사람이 하나의 인물이라고 좀 인지가 됐었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따로따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창고가 생기면서부터 저도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배우극을 하나를 네. 사이에 두고서.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자아가 분리됐구나. 그게 딱 시각적으로 느껴져서 되게 좋았고. 근데 사실 룰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계속 그 부분을 저는 자기 혐오라는 키워드로 계속 풀어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같은 인물인데 이게 마치 다른 인물처럼 느끼게 하고 그리고 막 폭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수는 다음날 거기에 대한 또 부작용이 있고 근데 그게 너무 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동하는 그 패턴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다음날 소화가 안 될 것을 알면서 다음날 먹고, 피곤하고 컨디션에 영향 끼칠 걸 알면서도 또 과음을 배달시키고 하고 네. 그다음에 비슷하죠. 네. 우리 현대 사회인들이랑. 그래서 아니 이 나의 어떤 하루 패턴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되게 풀어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이게 일종의 어떤 그 자기 혐오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보복성 어떤 행동들이 결국엔 자기 혐오에서 좀 비롯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어떤 추 이런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 혐오로 시작을 이제 하게 되면서 중국에는 자기 파괴까지 가게 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 영화가 굉장히 극단스럽게 묘사한 부분은 있지만 두 분이 루루님과 속돌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현대인이라면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극단적이어서 그렇지 표현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았나. 저는 이제 연기를 전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주변에 그 카메라에 노출되고 뭐 남한테 어떻게 보면 선택받아야 되고 하는 그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예뻐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돼라는 어떤 되게 정답 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여자가 이해가 됐어요. 나이가 들어버린 어떤 탑스타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한번 그 생각에 이제 그 다치다 보면은 이게 치닫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 사람이 남의 시선을 너무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중요한 거를 많이 놓치고 가게 된 거죠, 이 나이까지. 그래서 그런 동창이 알아보는 그런 그 잠깐의 반가움이나 그런 거에 기대를 걸잖아요. 네. 자기를 예뻐해줄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저는 너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 그냥 잡소리들이. 뭐 인스타그램, SNS를 필두로 신사역 뭐 몇 번 출구에 있는 전광판, 강남 언니, 성형외과, 수많은 그 많은 사회에서의 소리들이 당신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당신의 외관은 지금 잘못되었어. 불균형이야. 이거를 맞춰야 돼. 코를 높여야 돼. 막 이런 말들이 너무 많고 제 주변에서도 성형을 고민하는 친구들 플러스 성형을 이미 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너 지금 너무 예뻐. 난 너의 본연의 모습이 좋아.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워라는 어떤 들리지도 않는 말을 저는 계속 했었던 입장인데 사회가 이렇게 만든 게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거를 이제 끝판왕으로 끝까지 치달은 여자지만은 왜냐면 또 이 극 중에 인물의 직업이나 그녀가 몸담고 있는 업계가 하필 또 쇼비니스 업계고 거기서 또 그쵸. 카메라 앞에 서는데 그것도 에어로빅 쇼라는 이제 육체성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강조될 수밖에 없는 또 직업을 직업이고,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그냥 원해놀리고 싶잖아요. 근데 대체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건 사실이죠. 예. 네, 그 컨셉에 맞는 사람이 당연히 새 적임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탐욕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이 여자 처음 등장했을 때 와 진짜 관리 잘했다. 맞아. 너무 예쁘다. 데미 무어의 엘리자베스가 오. 딱 등장할 때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스스로는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연출을 참 잘한 게 그러니까 물론 데미 무어는 정말 아름다운 여배우였고 원래부터 근데도 지금 나이에도 되게 관리를 잘한 모습으로 오랜만에 맞아요. 스크린에 탁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것도 몸매가 되게 강조되는 파란색 에어로빅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그녀가 딱 등장했을 때 저로서도 와 데미 무어 관리 정말 잘했다.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연출을 정말 잘한 게 후반부로 갈수록 그러니까 중반부쯤에는 관객으로서 우리도 약간 혹하게 되지. 아 마가렛 퀄리의 수 너무 예쁜데? 아 젊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아 데미 무어 때도 정말 예뻤던 건데 약간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예전에도 여기 나와서 얘기한 게 전 30대가 너무 좋은 게 20대 때는 내 자리를 만들려고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진짜 전 돌아가고 싶지도 않거든요. 진짜 막 자기 PR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불안한 그 요소들에서 막 휘둘리며 살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30대가 되니까 어느 정도 내가 조금 안정을 조금 찾게 된 것도 있고 내 어떤 그라운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생각했을 때 40, 60대 말년의 아름다움이 또 뭐 60대는 사실 요새 말년도 아니지만은 어떤 그런 그 쌓여지는 노하우와 지혜와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데미 무어의 얼굴에서 봤거든요. 맞아. 파릇파릇하다고 다 예쁜 거는 아니랍니다. 그렇죠. 아, 뭐 그렇죠. 그리고 그 젊음 영원하지 않아요. 20대 그럼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가 알았다면 좋았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가게 일부러 되죠. 영화 안에서도 되게 거의 2인극에 가깝잖아요. 맞아요. 그 거의 이 엘리자베스가 맺고 있는 어떤 관계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는 나오죠. 네. 뭐 방송국 사람들이라든지. 근데 이 사람의 어떤 친구 관계 어떻게 되는지, 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일절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결혼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 네. 네. 그러니까, 남한테 그 시선, 남한테 맞아. 인기 끌고 사랑받고 그 삶으로만 살아셨던 것 같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관계 속에서 그 관계 맞아요. 속에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 말고 어떤 정서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준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 속에서 그걸 의도적으로 배제시켰기 때문에 그 데미무어의 심정을 되게 잘 쉽게 공감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정말 왕년에 엄청났던 배우 데미 무어와 지금 정말 신예로 떠오르고 있는 배우 그쵸, 마가렛 컬리를 둘이 붙여놔서 유난히 어떤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게 더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긴 한데 또 보다 보면 젊음에 대한 얘기기도 하기 때문에 루루님이 말씀해주신 거를 연장하자면 결국 자기 효용감에 대한 얘기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 쇼비즈니스 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업계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작년의 사람들이 교체당하는 건 너무 빈번하게 당연히 있는 일이고 맞아요. 자리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것인가 라고 느끼면서 은퇴를 억지로 하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 상황에서 좀 그런 부분들도 단순히 아름다움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될 부분 아닌가.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해도 돼요? 혐오가 너무 만연하는 사회잖아요. 지금 뭐 젊은이가 노인을 뭐 핍박하고 노인의 자리가 사라지고 여성이 남성을 남성이 여성을 세대 교체와 그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점점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자기 혐오가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섭다라는 맞아요. 것을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저의 어떤 예시를 들었을 때 같이 일하는 언니가 성형 지금 뭐 친한 친분이 있거나 하지 않은데 그냥 잠깐 같이 일했던 언니인데 그 언니는 거울 안에서 살아요. 나 여기 너무 주름지지 않았어? 나 여기 팔자주름, 나 여기 턱, 나 리프팅 이거 받고 왔는데 계속 이게 그냥 24시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다니는 언니인데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루루야 루루는 턱을 조금 보톡스를 계속 좀 꾸준히 맞아봐봐. 턱이 너무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한테도 가는 거구나. 당연하죠. 그게 자기의 가치관인데 남을 보면서도 계속 평가질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듣고서 왜요? 저는 제 턱이 좋은데 라고 했어요. 근데 뒤돌아서 저도 턱을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내 턱이 좀 네모네모인가? 좀 각이 너무 젖어 있나? 맞아야 되나? 약간 이렇게. 맞아야 되나? 근데 난 이 턱이 좋거든. 그 내가 좋으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획일화된 기준과 그거를 이제 계속 왜 내 눈이 다 동그랗게 커야 되고 코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입술은 필러 맞은 듯이 이렇게 두툼해야 되고 턱은 V라인이어야 돼. 그건 그냥 남들이 말하는 얘기잖아.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판국과 이런 문화에서 나를 더 내가 좀 지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연기라는 직업도 그렇고 또 다른 일을 할 때도 막 유니폼도 입고 이렇기 때문에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안 맞아서 막 잘리기도 하고 이래요. 실제로 내 눈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외형적인 부분이 전부가 아닌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나를 좀 강하게 좀 지킬 때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좀 자명한 것 같고요. 좀 미추와 어떤 젊음 뭐 나이듦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또 캐스팅이 또 그런 걸 너무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약간 있어서. 바비 생각도 나더라고요 저는. 그 그레타 거윅의 바비. 네. 그쵸. 그 영화도 약간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 영화와 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앞에 인상비평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촬영과 편집 등을 위시한 어떤 연출적 측면의 파괴력이 굉장히 집약적이고 강력한 작품이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 작품을 싫어할 수는 있어도 이 작품의 어떤 강렬함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마라님 그 바디 호러 같은 서브 장르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 안 되냐를 차치하고 그냥 그 작품 내에서 통용되는 단단한 설정과 그 묘사가 있으면 또 굴러갈 수 있는 장르가 바디 호러인 거잖아요. 좀 그런 측면에서는 또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결국에 그 규칙을 들었을 때 몸이 두 개가 돼야 되는데 뭐 많은 SF 영화들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어디 뭐 연구소 가가지고 내 유전자를 베이스로 한 똑같은 젊은 몸을 이렇게 아바타 영화처럼 개량해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영화가. 근데 결국 보다 보면 최근에 봤던 에일리언 로물루스가 약간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새 몸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죠.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에일리언 나오고 지금 다음에 나오신 거죠? 맞아요, 마라님. 마침. 사실 몬스터 엄밀히- 전문이에요? 엄밀히 따자면 에일리언도 바디 호러적인 측면을 맞아요. 갖고 있어요. 예, 그쵸. 임신 공포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게 공포 영화가 진짜 자극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적 방향성이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서브스턴스 같은 경우는 명확한 주제 의식이 메시지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단순히 사랑 고백?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기생충 영화에서 보면 두 가족으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족이 더 있었다. 약간 더 지하에. 예. 하나 더 간다의 느낌으로 네. 이게 몸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더 있었다라는 느낌으로 가는데 이게 결국에는 몬스트로 엘리자 수였나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친구. 근데 그 친구 나는 좀 정이 들더라. 아, 나중에 귀걸이 하는데 조금 사랑스럽지 않아요? 예, 오히려? 예. 근데 그게 음. 아까 지금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으신 게 첫 번째 이제 내가 더 나은 나로 나왔을 때는 외형적으로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수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물론 1회 쓰고 폐기를 했어야 할 활성제를 했으니까 우리도 뭔가 직감적으로 잘못된 애가 나올 거라는 건 알지만 이게 막상 나왔을 이 엘리자 수는 자기를 좀 받아들이는 오히려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요. 오, 이거 되게 중요하다. 네. 그 회사에서 얘기한 규칙 속에 더 모든 걸다 나은 나라는 벗어났어요. 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잖아. 무조건 더 예쁘고 음. 젊은 나라고 표기를 하지 않았고 더 나은 나라고 한 게 포인트인 거네. 네. 젊음은 했어요. 거기서도 이제 엘리자베스가 그냥 손가락 하나가 엄청 노화됐을 뿐인데 이거 하나로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그쵸. 감정이 가잖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아무튼 내가 이 새해 전야 쇼를 멋지게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봐도 외형적으로 봤을 때 수는 완벽한 미인 반면에 이제 엘리자 수는 완벽한 추에 가까운 이미지로 그쵸. 나오잖아요. 근데 괴물이죠, 괴물. 얘는 이제 자기 얼굴을 딱 봤을 때 이제 데미 무어가 이제 처음으로 딱 좀 더 노파의 모습으로 왔을 때 자기 얼굴을 거울을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그냥 맞아요. 한번 보고 소리를 지르고 막 피했다가 음. 자기의 그 외모를 직시하지를 못하는데 시점 쇼트가 굉장히 잘 쓰인 네.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약간 조금 비명을 질러야 맞을 것 같은데 그간 이 캐릭터가 보여준 어떤 그 마음 같아서는 근데 얘는 귀걸이를 걸고 막 예쁘게 보고 막 고데기도 하고 근데 머리가 떨어져 나가도 사실은 여기에 큰 반응을 안 보여. 왜 몇 개 없으니까 어차피. 그리고 사실 당당하게 그냥 입고 가가지고 인사도 막 당당하게 해요 그냥. 맞아요. 사실 여러분, 예전에 엘리자베스였으면 그 모습으로 절대 밖에 안 나갔을 것 같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몬스터로 엘리자 수 자체라는 이 상징 같은 게 뭔가 얘한테 여태까지 잣대를 세워놨던 모든 미의 기준을 다 벗어 던진 외형으로 디자인 됐다라고 느낀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제 몬스터뿐만이 아니라 흉측하게 생기고 이게 또 어떻게 더 기괴하게 뭐 이런 거를 떠나서도 얘가 가지는 어떤 액션이나 뭐 이런 게 되게 마음이 가게끔 아까 루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맞아요. 저는 네, 그 걸음걸이가 좋더라고요. 약간 뒤뚱뒤뚱. 약간 저랑 비슷해가지고. 약간 뒤쪽- 저도 펭귄처럼 걷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귀엽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몸에서 뭔가가 내가 또 태어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그거를 되게 바디오러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표현을 한 건데 결국에 자기가 도착한 이 모습 자체가 좀 해방적인 느낌을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근데 그랬을 때 사실 쇼 안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건 너는 몬스터고 흉측하고 이러면서 또 막 머리 터트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싸질러 버리죠 그냥.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물론 이제 막 기어 나오지만 이제 거기에서도 막 피를 막 뿌려대잖아요. 또 이제 광기의 토마토 축제가 또 시작되기 토마토 때문에. 축제가 이제 나오는데 캐리 마냥 이제 캐리보다 더 하잖아요. 그치. 사실. 그때는 웃기더라 이제. 맞아. 네. 의도한 것 같아. 블랙 근데- 코미디 완전. 근데 여기서 아무튼 카메라 쪽에서도 아무튼 피가 흩뿌려진다라는 거는 이걸 바라보고 있는 관객한테도 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아까 주제 의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실 때 되게 기억에 그러니까 제가 떠올랐었던 거는 그 데미 무어 맨 처음에 에어로빅 쇼를 잡을 때 카메라는 되게 정직하단 말이에요. 그쵸. 거리감이 없어. 네네네네. 그냥 얘의 몸을 잡은 거는 그냥 양말,
발 그거 쇼트 움직임. 하나. 예. 근데 그 발 쇼트도 되게 정직해. 근데 이제 수가 나오자마자 되게 그쵸. CF적이고 되게 조명. 쪼개가지고 예. 가슴, 클로즈업으로 엉덩이 뭐, 다 강조시켜가지고. 예. 이게 대비가 확 되면서 사실은 이거를 계속 우리는 카메라의 시점을 우리는 계속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였었던 거고 그랬을 때 우리도 너무 자연스럽게 수 너무 예쁘다. 맞아. 라는 게 그냥 이건 안 될 수가 없는 되게 맞아요. 자동 반사적인 생각이었었고 근데 이게 실제로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좀 중년 어쩌면 어떤 노인의 몸을 그런 식으로 카메라를 잡는 거를 못 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실제 우리 그냥 대중매체 안에서도 사실은 카메라로 소비되는 그 몸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딱 그 수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맞아요. 좀 생각이 들기도 들었었고. 그 사실 뒤쪽에 이제 노인이 된 몸이 나오잖아요. 음. 전 그렇게 노인의 몸을 자세히 본 게 거의 처음일 지경일 거예요, 아마. 예. 보통의 대중매체에서 남녀 불문하고 노인의 어떤 그쵸. 육체를 그렇게 소비적으로 보여주질 않기 않죠. 때문에 예. 보통 탱탱하고 탄력 있는 탱탱하고 청년의 그치. 젊은이의 모습 이런 걸 그러니까 강조하니까. 막 더 나가서 막 옛날에는 막 우리가 외모지상주의 이런 게 지금은 좀 한물간 단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아무튼 개성을 좀 받아들여주는 그런 세상이 됐지만 이게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 미와 추에서 이게 영원히 벗어날 수는 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그쵸. 들거든. 사실 현실적으로는 되게, 그렇죠. 예.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너희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라서 우리도.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하지만서도 우리가 되게 맞아요. 본능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기준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것도 올리브영만 가도 뭐 수분크림에 뭐 탄력과 재생력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써있잖아요. 예. 가져가고 싶지. 저희도 갑자기 정 반대로. 주사 맞아 보고 싶지. 좀 궁금하긴 하다. 또 그렇지. 나은 버전의 그쵸. 나는 어떨지. 근데 그냥 이제 중독이 될까봐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게. 여기서 더 이제 완벽한 비하인드까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수의 그 나체가 나오잖아요. 네. 마가렛 퀄리. 네, 예. 마가렛 퀄리의 그 완벽한 몸이 그 네. 가슴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특수 분장. 아 예, 진짜요? 예, 예. 보형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중요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 마가렛 퀄리도 굉장히 그 자체로 아름답겠지만 그쵸. 이 캐릭터 자체가 누가 봐도 엄청난 절대적 미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랬구나. 육체와 얼굴을 갖고 있어야 되는 캐릭터다 보니까 아마 전문 팀이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더 생각을 하긴 했어. 완벽해 보일 수 있게끔 어. 그림을 어. 만들 근데 수밖에 사실 없겠죠. 우리가 이 영화를 보는 우리는 그런 비하인드까지 모르죠. 사실은 그쵸. 잘 찾아보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또 이 여자 너무 아름답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그런 어. 젖꼭지의 색깔까지도 하신 건가? 아니 어쩐지 그렇지 않으려나? 너무 딸기 우유여가지고. 유두요? 오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이건 저의 감상입니다. 근데 네. 반면에 이제 데미모어는 편집해 주시던지요. 아니요. 가시죠. 너무 밟았나요, 악셀? 아니 좋아요. 솔직한 게 좋죠. 보라고 했으니까. 네네네. 봤는데요? 예. 더 오히려 그렇게 실제보다 더 못나 보이게 분장을 하셨나? 이제 데미모어? 네,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아니면 어쩌려고? 근데 왜냐면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 나이 때 그 몸매도 정말 뻔하게 한 거면 어쩌시려고? 대단한 네, 거긴 해. 네. 어.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아니, 말을 그 아끼시네요. 갑자기 약간 아니, 제가 석조 씨 놀리는 거에 또 네. 맛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죄송해요. 그 데미 누나 인스타 보면은 갑자기 또 누나라고 부르네. 또 이제 친한 척하네. 요즘에 다르시더라고 영화에서랑.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달라요? 되게 그냥 관리가 더 영화보다 더 잘 된 그런 음. 느낌인데 근데 어쨌든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게 아니었고 아까 이제 연출적인 걸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데뷔를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젊고 예쁜 수는 너무 바쁘잖아요. 시간이 할 일이 없어요. 많고 네. 그리고 이 늙은 엘리자베스는 할 일이 없잖아요. 시간이 안 가고 그런 어떤 시간의 속도감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좀 음악을 통해서 그 굉장히 그 챌린저스랑 좀 비슷한 음악 많이 나오잖아요. 네, 강렬한. 네, 그런 비트에 있는 음악들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찍고 그리고 제가 이거 확실하진 않지만 뭐 엘리자베스를 찍을 때는 그러니까 중후반부의 엘리자베스를 찍을 때 좀 광각을 많이 썼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넓은 공간 안에 있는 혼자 그 고독하게 혼자 있는 뭔가 공허한 놓여진 느낌으로. 그리고 뭐 샤워할 때도 그 직부감으로
찍고 그쵸, 이제 올라가는데 정말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샤워실에 갇힌 것처럼 네. 그런 연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중점을 많이 뒀겠구나. 찍고 수 찍을 때 이제 가까이 네. 다 뮤직비디오처럼 막 키스하는 것도 막 완전 망원으로 막 찍고 MTV 맞아요. 스타일로. 네, 그렇게 찍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상현님께서 이제 이 또 다른 버전의 나를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저는 약간 성형수술을 좀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바늘로 찌르고 뭔가를 주입하고 그렇죠. 뭐 꿰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형수술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제 성형수술 좀 뭔가 과하게 뭐 한다거나 부작용이 있으면 또 원래 얼굴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 영화의 이제 시작과 끝을 뭐 보여주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또 다른 엘리자베스 그 수가 나타나는 그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방식이 이 영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설정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걸 굳이 좀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영역으로 끌어오자면 옛날에 복제양 이렇게 복제했던 것처럼 돌리 배양 플랫폼이 따로 있고 그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내 DNA를 뽑아서 거기 배양을 시켜서 나랑 똑같은 어떤 젊은 버전의 나를 만든다. 이게 그나마 말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영화는 그냥 냅다 장르적인 패기로 내 몸에서 다른 인간 하나가 더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설정이 굉장히 장르적이면서도 주제의식을 잘 수식해주는 파워풀한 묘사였던 것 같아. 결국 다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묘사, 그런 연출이 좀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주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다. 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데미 무어라든지 마가렛 퀄리라든지 이런 배우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하긴 했는데 캐스팅이 또 많진 않지만 알짜배기로 잘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맞아요. 영화거든요. 좀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배우들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일단 데미 무어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게 그런 방식이잖아요.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방식. 그러니까 더 레슬러에서 한물간 레슬러 역할에 한물간 배우로 여겨지던 미키 루크를 캐스팅한 것. 그리고 더 웨일이란 영화에 그 브랜든 프레이저를 캐스팅해서 영화 외적 이미지를 영화 안쪽으로 끌어온 것.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느껴지거든요. 물론 데미 무어 지금도 너무 유명하고 아름답고 좋은 배우지만 그 예전에 어떤 엄청난 인기와 유명세에 비해선 지금 아무래도 조금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대중의 관심에서 약간 한 발치 떨어진 느낌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전신성형 이런 아이콘 또 따라다니는 그런 수식어들도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있었고 좀 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연기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느낀 게 결국에 캐스팅 결과론적인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데미 무어가 아니면 상상이 전혀 안 되는 캐스팅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감독님한테는 영순위가 일단 아니었었고 근데 당연히 안 할 것 같아서 리스트에도 없었대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랑 데미 무어가 프랑스에서 만났을 때 이제 데미 무어는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회고록을 줬고 그래서 감독이 그 회고록을 읽었을 때 데미 무어가 자신의 전성기 때 몸 그리고 지금의 몸을 아무튼 그 자신의 몸을 관계를 묘사한 내용을 보고서 이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감독의 복이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그거를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예의가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자칫하면. 예. 그치. 왜냐면은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한물간 배우라고 사람들이 많이 놀리는 배우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배우한테 한물간 배우 역할을 주는 게 네. 뭐 앞에 예시로 든 미키 루크나 브랜든 프레이저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렇겠네요.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데미 무어가 연기하는 이 역할이 다른 누군가를 떠올릴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 노파 분장하고 진짜 막 혼잣말 할 때 진짜 좀 소름 끼치긴 했어요. 맞아. 제가 데미 무어 연기 중에서 이런 연기를 본 게 없었던 것 같아서 너무 잘하지 않나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배우님한테도 좀 자신의 어떤 새로운 발견이었을 수도 맞아요. 있겠다 하면서 좀 물론 살이 한 10kg 20kg 빠지셨다고는 했는데 워낙 액팅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도 되게 뭔가 연기자로서 뭔가 조금 불꽃이 있는 작품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그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그 노파가 프렌치 요리하는 거 너무 재밌더라고. 연기 왜 이렇게 잘해요?
그 막 따라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사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디즈니식의 전형적인 마귀 할멈 이미지 있잖아요. 막 맞아. 수프를 만드는 그런 맞아. 거여서 좀 재밌었다. 근데 나중에 하면서 스스로 분장에 대한 욕심이 생겼을 것 같아. 음, 머리 조금만 더 빼주고. 깜찍하게, 더 추하게 이렇게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맞아요. 진짜 이 캐스팅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키 로크, 브랜든 프레이저에 이어서 되게 오랫동안 회자될 그런 종류의 캐스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데미 무어가 사실 좋은 배우였지만 섹시스타 이미지로 많이 소모되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전성기 때나 뭐 이후나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배우의 이런 모습을 본 게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처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데미 무어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면 영화를 보면서 데미 무어의 생각까지 고민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화 배우로서 네, 데미 무어 우리가 그냥 딱 그 역할을 연기했다 이렇게만 좀 인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초반에 그 엘리자베스의 어떤 그 어두운 모습을 보여줄 때 충분하지 않네? 라는 생각은 들긴 했었거든요. 좀 더 그러니까 뭐가 보통, 있었어야 다른 어떤 상업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더 뭔가 굴욕적이고 더 뭔가 그 좀 비참한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크게 뭐 어떤 수모를 당하지 않고 물론 이제 화장실 안에서 뭐 그런 얘기를 듣긴 하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뭐 당하거나 그런 건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영화 전개가 굉장히 빠른 네.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씬 하나로 그냥 설명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쵸. 네, 화장실에서의 어. 씬 뭐 이런 거 말고는 크게는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함축적으로 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그냥 납득이 됐던 건 이제 데미 무어라서 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 데미 무어는 어떤 생각으로 이 작품에 임했을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영화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함축성이 그런 부분에서도 쓰인 것 같아. 그러니까 범용적인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엘리자베스에만 천착된 어떤 욕을 그 쇼러너가 남자 화장실에서 예를 들어 해. 그 여자는 못됐고 뭐 싫고 이러면 그냥 그건 엘리자베스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그 그쵸. 남자가 거기서 하는 그녀에 대한 젊어야 불만은 돼. 딱 하나거든요. 네. 늙었다. 음. 근데 그러면 우린 다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경험을 그렇죠. 느꼈을 수도 있고 상대에게 아니면 내가 그런 경험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범용성을 위해서 좀 되게 함축적으로 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뭐 데미 무어는 굉장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아마 좀 있으면 이제 오스카 레이스의 시작일 텐데 조금 유력하게 점쳐봐도 괜찮지 않을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저 꼭 받았으면 네. 좋겠어요. 이 배우의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향후에 남을 게 자명해 보이고 이 영화에 뭔가 그런 아름다운 결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수상까지가 네. 브랜든 프레이저도 받았듯이 네.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음. 마가렛 컬리는 어떠셨나요? 사실 엄청난 이력을 갖고 있는 데미 무어에 비해서 물론 요즘 정말 많은 작품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맞아요. 어떤 안티테제로서 보이는 캐릭터잖아요. 배우이고 좀 어떠셨는지. 일단 저는 마가렛 컬리 저부터 얘기하자면은 샤넬 앰버서더세요. 그래서 그런 그 룩북 같은 거 많이 찍은 것만 봤었고 사실 영화라고 하면은 뭐 가여운 것들이나 그 할리우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원스 어폰 어 할리우드. 타임 그러니까 다 너무 짤막짤막하게 봤기 때문에 그녀의 연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뭐 남는 작품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로 치닫는 연기를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여자를 오해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너무 인형 같고 막 모델 같은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연기까지 잘할 리 없어. 연기 어떻게 할까 과연? 약간 나도 모르게 시샘 했던 것 같은데 그 나중에 이제 막 그 노파를 막 죽이려고 막 작정하고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거기서 갑자기 슈퍼솔저 되던데. 맞아. 약간 경사학교처럼. 맞아 무슨 괴력이 막 어디서 나온 것처럼 막 걷어차니까 막 하는데 날라가. 맞아요. 그 조금 과하긴 했는데 전 연기 자체는 진짜 좋더라고요. 저도 그 마가렛 컬리 딱 보면서 그 장면 있잖아요. 그 화장실에서 이빨 뽑으면서 맞아. 저 그게 제일 눈물, 생각에 네. 많이 남아요. 그 눈물 흘리는 그 장면. 와 여기서 이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는 맞아. 그 저는 거기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씬 진짜 강렬했던 것 같아요. 표정이랑 그래서 그 귀걸이 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귀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그런- 막 신데렐라처럼 막 네. 집 가야 돼. 네. 더 새로운 날 하면서 집으로 막 가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거기서 진짜 진짜 잘한다. 앞으로 이런 더 느낌이, 뭔가 네. 큰 굵직굵직한 것들을 많이 네. 맞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후유증이 이제 마가렛 퀄리 저도 이제 좋아져가지고 유튜브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무슨 인터뷰, 그러니까 토크쇼 같은 데 나오는 게 다 너무 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너무 가짜 같고 말하는 게 다 너무 가증스러워 보이고. 영화에 이- 푹 빠지셨네요. 네. 배우분이 연기를 잘하셨네요. 그 네. 옛날에 일일 드라마의 악당들 시장 네, 가면 막 네. 그 어머님들이 차차차차차 막 이렇게 하는 맞아, 것처럼. 맞아, 맞아요. 일단 김병옥 씨 나오면 의심하고 음. 보잖아. 맞아. 그런 거 아닐까? 이경영 씨 나오면 어. 뭔가 부패한 아. 뒤가 구린 공무원일 것 같다. 약간 이런. 그런 음. 것처럼 저도 사실 뭐 아까 루루님이 말씀해주신 작품들 외에 뭐 나이스 가이즈라던가 넷플릭스의 데스노트라던가 이런 작품들로 짤막짤막하게만 봤던 배우인데 나이스 가이즈에 나왔어요? 정말 작은 역할로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코엔 형제 중에 동생 코엔이죠. 에단 코엔이 솔로로 이제 감독 데뷔를 했던 드라이브 어웨이 돌스라는 작품을 주연작으로 봤었는데 그 영화가 막 좋진 않았지만 거기서도 되게 정반대의 역할이거든요. 거기서는 레즈비언으로 나오는데 되게 털털한 레즈비언으로 나와서 약간 남성적이고 굉장히 좀 연기 폭이 생각보다 넓은 배우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앤디 맥도웰 따님이잖아요. 그니까 나 그거 뒤늦게 알았잖아. 그 맞아요. 사랑의 배우지만. 블랙홀의 앤디 맥도웰. 진짜 몰랐습니다. 뭐 마라님은 어떠셨는지? 저는 이제 수에 대한 얘기는 다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분을 꼭 얘기를 하고 누구죠? 넘어가야겠다. 그 합의 프로듀서. 데니스 퀘이드? 네네네. 이분은 진짜 그게 딱 치고 빠지면서 진짜 얄밉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연출까지 맞물려가지고 저는 이게 엄청난 시너지를 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배우가 처음 등장하는 것 자체가 화장실이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겁나 직선적으로 소변을 보죠. 카메라 앞에까지 와가지고 네. 소변을 보면서 얼굴 막 흔들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어떤 그 데미모어에 대한 앞담이 된 뒷담을 하게 되는데 이런 첫 등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데미모어랑 같이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배설과 식사로 시작을 하는. 배설과 식사로 하는데 그리고 이 남자의 입을 되게 클로즈업을 많이 해줘요. 근데 이게 밥 먹을 때도 그렇지만 좀 개걸스러운 사운드를 되게 잘 짚어내잖아요. 그 맞아요. 새우 막 거슬리게. 찍어 먹고 새우는 껍질까지 어. 먹어야 맛있는데. 영양소 거기 다 있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담배 이제 수랑 얘기할 때는 이제 담배 피면서 얘기를 하면서 클로즈업을 잡는데 얘가 연기를 내뿜으면서 그 입모양이 되게 그 학문을 연상케 하는 그런 식의 이미지들이 네. 이 남자 캐릭터에 되게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배설 그리고 뭔가 얘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사실은 되게 똥오줌 같은 약간 그쵸. 그런 식의 그런 걸 좀 내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러니까 되게 본능적인 걸 강조한 캐릭터인 것 같긴 해. 음. 먹고 싸고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맞아. 이게 이 사람이 새우를 그 한 바가지를 다 먹는 동안 사실 데미모어는 안 먹잖아요. 네. 입맛이 근데 없으니까. 입맛도 없고 사실은 그런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은 못 먹기도 못 먹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또 프랑스 음식까지도 연결이 연결되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데미모어가 이 젊은 수한테 할 수 있는 어떤 좀 위해는 결국에 폭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이제 들었었던 거죠. 이제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이 여성 캐릭터들은 이 음식 먹는 거 하나와 이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합의 프로듀서 같은 경우에는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걸어올 때 항상 멀리서부터 다가오잖아요. 카메라 앞쪽으로. 아 맞아요. 약간 런웨이하듯이. 런웨이하듯이.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막 챙챙챙거리는 소리. 구둣발 소리가 네, 얘만 네. 달라요. 맞아. 그 거슬린 사운드가 있었어요. 겁나 자기적인데 그게 되게 그 걸어오는 뽐새도 좀 얄밉고 근데 그게 사운드까지도 같이 입혀지니까 네. 되게 설계가 되게 잘 됐다. 음. 이 사람은 딱 나와야 할 때 딱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엄청 좀 연출적으로 잘 잡아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니스 퀘이드는 저 되게 오랜만에 본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은퇴하셨나? 그러니까 이러던 찰나에 오랜만에 이런 강렬한 역할로 만나게 돼가지고 원래 레이 리오타 역할이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그 레이 리오타도 정말 잘했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데니스 퀘이드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오랜만에 봐가지고 좀 반갑네 이 아저씨 오랜만에 보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니스 퀘이드까지 배우 이야기 마무리를 잘 해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서브스턴스 영화에 대한 한 줄 평가와 등급 평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좀 해봐야 될 텐데 작전 사령관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앞길을 뚫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피날레로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시작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턴스에 대한 제 한 줄 평은요. 구태의연한 메시지 그러나 시청각적 기폭제를 곁들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수미상관이 되게 좋았어요. 수미상관 정말 좋았고 전반적으로는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어떤 외모 지상주의, 젊음 뭐 이런 것에 대한 욕망 이런 걸 다루는 게 약간 진부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좀 이미 많이 해왔던 이야기들이잖아요. 대신 또 양가 감정으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게 뻔한 주제를 다룰 거면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묘사적으로는 들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제 등급 평가는요. 저는 되게 좋은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B+를 드리도록 하겠고 만인에게 추천할 수는 없는 작품이라는 거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루루님 해주실까요? 일단 저는 저기 B+고요. 어.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정신이 늙는 걸 두려워하자. 입니다. 그 말은 정신이 늙으면 또 괴물이 될 수도 있다. 또 이렇게도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근데 앞서서 막 난 2번은 못 볼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거에 비해서 B+ 굉장히 좋은 점수 같은데요. 영화 자체에 완성도가 있으니까는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다음 그 뭐 석돌님 해주신다면. 저도 B+. 저는 뭐 우리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후반부가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초중반부가 이제 계속 은유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지규로 가는구나 아주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은유에서 시작해 지규로 끝나는 2인극. 은유에서 시작해 지규로 끝나는 2인극. 네. 이렇게 한 줄평 해주셨고 B+ 네.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3개의 B+가 나온 상황인데 과연 다음 타자, 마지막 타자 우리의 마라님은 어떻게 홈런을 날려주실 것인지 한 줄 평가부터 들어보죠. 와, 근데 저 진짜 알았거든요. 뭘 알아요? 시간이 부족할 거라는 걸. 사실 하지 못한 얘기 좀 많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아쉬움으로 남길게요. 뭐야? 아니면 따로 집에 가서 좀 녹음해서 그때 연하지만 방송을 한번 아니면 댓글로 남겨요. 입으로 아니에요. 올려주시는 거 어떠세요? 부록편. 네. 네. 아니면 뭐 인스타에도 네, 뭐 댓글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좀 좋았다라는 거를 얘기를 그냥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은 한 줄평 먼저 할까요, 그러면? 네. 그렇게 오락가락 하지 마시고요. 저 대쪽까지 정해서 해주세요, 사령관님. 네.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을 프락셀로 밟으면 이런 영화가 나온다. 약간 이런 의미로 그 한 줄 평을 이제 남기겠고요. 근데 래핑까지 해주셔야지. 에헤이 상상은 해봤는데 안 되겠어. 부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그 속도감이나 그런 면에서도 빠르고 지규를 쓰고 그렇다고 하면서도 저는 이게 되게 섬세한 연출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그 캐릭터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네. 그 수미사관적인 거, 그 엘리자베스 별로 시작해서 별로 끝나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캡차 떨어뜨리고 그 햄버거 그것도 결국에는 다 그게 복선이 되는 그런 연출까지. 그러니까 그 오프닝만으로도 영리해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별을 끝까지 사용한 점. 그게 진짜 저는 좋았다라고 느꼈었고 그리고 이 오프닝보다도 더 앞섰을 때 그 계란 노른자로 되게 귀엽게 저는 그런 유머도 되게 귀여웠었고 그걸 유머로 받아들이셨군요. 네. 귀엽웠습니다. 네네. 이 영화를 아무튼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딱 포문을 열어주는 귀여운 어떤 샷이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엘리자 수가 귀엽다니까는. 그래서 저는 그 엘리자 수도 이거 크리처 그거 회의할 때 얼마나 치열하고 즐거웠을까 이런 거를 또 상상을 해보게 되면서 저는 A뿔 드릴게요. 최고 점수네? 왜냐면 기세가 좋다. 그냥 할 거면 화끈하게 해야 된다. 그 할 땐 해야 기세의 된다. 경외를 표하는 영화 자체 의미에서 너무 간결하고 진짜 잘 만든 저의 것 같네요. 취향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작전 사령관님께서 최종적으로 A+라는 대홈런을 날려주시면서 오늘 서브스턴스 방송의 대미를 장식해 주셨습니다. 뭐 선배님들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상영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지만 보셨다면 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은 얘기 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랑몰랑행님이 남겨주셨듯이 뭐
언제나 그렇지만 여기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함께 해주신 마라님, 루루님, 석돌님에게도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연말 시즌인데 이제 추워지잖아요. 다들 이제 좀 옷차림 두껍게 잘 하시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만나요. 해피 뉴 이어.